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5월 5일이고 화요일이자 어린이날이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국 선박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 늦게인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통제선 안에 트럼프가 자기네들 배를 구하러 호위함들을 보냈다라는 그 익명의 그룹에 소속된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엔진룸에서 폭발이 났다.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제가 봐선 배가 뭐 가라앉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불은 진화가 됐다고 그러고, 선원 중에 다친 사람은 없다.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이란의 소행이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한국이 미국의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프리덤 프로젝트인가요? 그 배들을 구출해 내오는 그 작전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우리는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런 해프닝인데 이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너무 어색한 점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의 결론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에서 달라질 게 별로 없다. 오히려 미국이 정말로 조급하구나. 그리고 시진핑과의 미팅이 중요하다. 중요하고, 지금 어떤 트럼프의 적대 세력이라고 보면은 자본가 집단이라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만큼 달러가, 미국이 패권을 의도적으로 잃으면서 다국화 세상을 움직이는 데 대해서 달러 자본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자에 네타냐후가 제압을 한다. 이것은 거의 트럼프가 묘기 대행진을 한다. 이런 세계사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파워시프트죠. 권력 이동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1차 세계대전이 그랬고 2차 세계대전이 그랬고 과거에 대형 전쟁들이 그랬다시피 기존의 패권 주도국들이 그 자리를 쉽게 잃지 않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다음 애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부분 거의 없어요. 크게 전쟁을 한 번 한 다음에 거기서 유실히 느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의 인식은 뭐냐면은 세상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왜? 무기들이 너무 강력하다. 그런 이야기 트럼프가 여러 번 했잖아요. 전쟁하면 다 죽는다, 이제는. 자, 그런데 인류는 그 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저는 이제 미국이 연착륙이라고 이야기하고, 연착륙이 되면은 패권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인데, 패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지금 거품이 잔뜩 낀 투자 자산인 달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죠. 자본들이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이고 막바지로 치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계속 허점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자, 그 가운데서 트럼프는 또 다른 묘기 대행지를 또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재명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장면이 하나 포착이 됩니다. 자,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세상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 대중들이 과연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네. 뭐, 모르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만큼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게 이번에 불이 났다는, 폭발이 일어났다는, 불도 아니고 폭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냄새가 나는 부분이에요. 예. 우리가 했을 리가 있을까? 이란이 했으면 이란이 했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폭격을 하지, 이 폭발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뭐가 발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진 지금 한 장도 안 나오고 있어요. 사진만 보면은 외부 피격에 의한 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지? 그쪽에다가. 내부 폭발이라면은 사고가 일어났거나 누가 폭탄을 장치한 것밖에 안 돼요. 예. 우리 모항공항의 제주 항공 비행기 참사한 것도 지금 조사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게 세대에 의한 것인지 내부의 폭발에 의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봐서 세대에 의한 거 아니에요, 그거. 상륙할 때 여러 가지가 전혀 작동이 안 됐어요. 바퀴도 안 내려갔고 플랩도 작동이 안 됐어요. 그 빠른 속도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급하게.
비상장치들이 다 있음에도, 수동을 할 수 있는 장치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랙박스 어디 갔습니까? 미국이 가져갔죠. 미국 가져간 게 맞아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인명피해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노출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많은,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 되는 대형 채널이면 이런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 규모에서는 딱 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는 안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불이 지펴질 때 빨리 방향타를 돌릴 수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책임진 배를 안전하게, 그리고 새로운 흐름에 맞게 맞추시는 데요. 그래서 아주 덕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감없이 말씀드릴게요. 생각에 가감없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두 순서를 한번 봅시다. 이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예. 자, 이게 어제 밤 11시 넘어서 나왔죠. 외교부 호르무즈 해안에 한국 선박사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그게 좀 전에 HMM 나무예요. 예. 그러고 나서 한 7시간, 8시간 정도 지나서 오늘 아침에 미국이 호르무즈 항국 내에 선박이 폭발한 것은 이란이 공격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제 이란이 미국의 구축함에다가 미사일 2방을 날렸다, 맞췄다. 그래서 미국이 도망갔다 맞은 다음에 이거는 발표를 했어요. 미국이 공식으로 부인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예. 그러면 이것도 금지구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해당하는 구역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란이 공격했다는 것들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공격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지금 한국은 외교장관 특사도 보내고 사이도 좋고 유조선도 벌써 2척이나 내보내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럴 이유가 없어요. 사고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뭔가를 그 위협적인 일을 해서 그랬다 그러면은 이란이 명분이 있으니까 또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런 미국이 뭐 협상 거부하고 너희들 우리 자기 진영의 배를 찾아간다는 꿈도 꾸지 말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서 보여줄 수 있어요. 말을 해야죠. 네, 그런 말이 없어요. 일관되지 못해요. 이것은 이란이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실수면 실수했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면 외교적으로 뒤로 따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다라고 무마하면서 넘어갔겠죠. 그런 기색이 전혀 없잖아요. 트럼프가 끼어서 트럼프가 이란 소행이다. 한국이 해협 통제 해제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압박을 가하는 형국으로 말을 했다는데 이건 트럼프의 말장난이에요. 여기서 한국이 정말 이게 참여한다? 그거 원치 않아요. 지금은 긁어 일부러 부스럼을 만들어서 긴장관계를 유지해서 세계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런 것이 딱 좋게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유럽은 안 오는 건 확실하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노리는 점은 뭐냐면은 이러면서 유럽의 나토의 구동맹국들이 떨어져 나가는 동시에 한국의 손을 뻗치는, 한국의 촉수를 뻗치는, 한국과 유대관계가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기간 세계 최강의 동맹이고 G7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토 동맹이 깨졌잖아요. 막 젖대는 것처럼 힘들게 뗀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월달, 2월달에 푸틴이 오케이 했잖아요. 마크롱도 그런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직 러시아를 이제 이웃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철군하기로 죄송합니다. 독일에서 철군하기로 했잖아요. 독일은 기뻐할 거예요. 족쇄가 풀렸고 내 자유스럽게 움직이겠구나. 일본은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세안에서는 미국이 그 해역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었거든. 말라카 해협을 위시해서.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이렇게 부대끼는 모습을 보여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한국한테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아세안에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 그러잖아요. 실제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죠. 필리핀, 캄보디아 뭐 이런 데서. 그리고 그 나라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를 위시해서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심지어 뻗탱기든 인도네시아까지도 형님으로 모시게 이렇게 돌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토하고는 정반대예요. 나토는 정을 끊고 아세안에서는 그 중요한 위치, 중국의 목을 쪼을 수 있는 중요한 위치 또는 세계 그냥 무역로의 가장 강력한 무역로죠. 그게 막히면은 뭐 중국과 북극 항로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데 있어서 자신의 바통을 한국한테 넘겨주고 있어요. 그런 게 여기서 나타나 있어요. 한국이 이 얘기 와서 그냥 미국이랑 같이 군함 보내서 어찌 해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전혀 안 되니까. 이러면 이게 트럼프가 엄청나게 지능적이고 영리하다는 겁니다. 한국을 바통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또한 그 뒤에서 보고 있는 자본들, 유택의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지금 차세대 산업에 대해서 미국이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거, 미국이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 물꼬를 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전이에요. 진전. 예. 역시나 트럼프 중국 방문하고 맞춰져 있다. 자. 그래서 이거 어제인가 보여드린 거죠. 이거 뭐 BBC 방송인데 이거 이란 매체가 발표한 거잖아요. 맞았다. 두 발이나 미중부 사령부는 부인했다. 저는 일단 쐈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둘 다 거짓말을 동시에 했다. 자, 전 세계의 전운을 계속 감돌게 하는 목적으로는 그게 부합했다. 오늘은 또 다른 일을 벌였다. 내용 하나도 변한 거 없다. 이렇게 갑자기 이란하고는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어요. 협상을 종료할 수 있어요.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어요. 그럼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추이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단지 어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예. 그런데 한국 배를 이란이 그들의 지금 어떤 휴전이 유지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폭격했다, 맞췄다. 그러면 이렇게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분명히 외교 채널로는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예요. 뒤로는. 그러면서 오늘 청와대가 호르무즈 선박 폭발 관련 원인 규명 위해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했다. 이거는 이 지금 보도 내용만 봐서는 우리가 그 트럼프의 코를 콱 눌러주는 거예요. 트럼프는 자기가 확언했잖아. 이란이 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 좀 있어봐. 우리가 확인해 볼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먹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이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이거는 나중에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커요. 그 희한한 장난일 수도 있어요. 그 피해 상황이 사진도 나오고 불타오르는 장면 나오고 선장하고 인터뷰하고 이따위 기사들이 막 우르르 쏟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안인데 어린이라고 해서 언론에서 그리고 뭐 제가 TV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각각의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겨레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MBC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MBN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뭔가 나와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 게 없어요. 희한하죠? 어제 구축함을 맞췄다 그러고 안 맞췄다 그러고 그게 얼마나 중차대한 사안입니까? 미국이 정말 맞아놓고 숨겼다 그러면 그거는 큰일 날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후속 보도가 안 나와요.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 중요한 일이. 이란과 미국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몰릴 수 있는 건데 그게 해프닝이에요. 이것도 해프닝이에요. 왜 이런 일이 다 주말 아니면 연휴 기간에 발생하냐.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만 충격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대중은 호들갑 떨지 마라. 특히 한국은 더 그렇죠. 우리나라면 어린이날이지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어린이날 아니잖아요. 오늘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섬세하게 기획이 됐다. 이 끈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흐지부지 될 거예요. 저 조사단 파견하고 보고서 쓰고 아직도 지금 무한공항 사건 보고서 안 나오잖아요. 아니 미국의 예전에 항공사고 같은 거 났던 거 보면 우리나라 비행기도 미국 가서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1년이나 이렇게 있다 보도가 나올 때까지 보면은 그 어떤 언급도 언론에서 하지 않아요. 저기 뭐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왜? 조사 중이니까. 근데 무한공항 같은 경우는 벌써 세대에 의한 것이다라고 딱 정해졌잖아요. 조사 결과 안 나왔는데 아직. 전혀 미국의 방식도 아니고 그 중요한 자료를 검증되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미국에 넘겼다? 그 꼬리 날개에 있단 말이에요. 꼬리 날개에 있던 승무원 2명 살았잖아요. 부상 있고. 그래서 꼬리 날개에 블랙박스를 놔두는 거예요. 제일 안전하니까 비행기가 사고 나더라도.
근데 그 성무 2명 인터뷰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뒤 후속 보도 나온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건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에게 맡겨 사고 나자마자 아주 예외적으로 바이든이 딱 등장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애도를 표하면서 딱 개입을 했어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 29일이에요. 윤석열 내란이 언제입니까? 12월 3일이었죠. 요즘 최근 그런 정보 나오고 있죠. 그 이후까지도요. 국회에서 그것을 무력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7기동 군단의 2사단, 그게 헬기본 사단이죠. 특전사 말 잘 안 들으니까 그것도 추가로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HID인가요? 예, 북한 요인 암살용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부대가 청주공항, 대구공항에서 포탄을 짊어지고 아직 임무 대기 중이다. 이런 제보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최소한 그 데이터만 보더라도 일주일에서 10일 이상은 그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어떤 다른 시기에 북한의 것으로 폴스 플래그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해놓고 북한의 한 요량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10일간. 12월 3일이고 11일이라면 12월 13일까지 그렇게 한 증거가 포착이 되잖아요. 이건 12월 29일이잖아요. 이것과의 내란을 연기시키지 않아요. 미국은 왜 별스럽게 개입해가지고 우리 블랙박스를 채갑니까? 자,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언젠간 나오겠죠. 자, 이거 알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만지고 있다. 예, 그렇지만 대중의 인식의 수준과 그리고 기술의 발전,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소리까지 하고 구독자가 몇만 명이 보시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는 무서운 힘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이거 엉망이에요, 지금. 이 슬라이드 제가 한 4장 좀 보여드렸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엉망이죠. 왜 이럴까? 왜 이거는 호들갑 들지 않을까, 언론들이. 어떤 함정을 보내야 되냐, 이러쿵 소리가 내일 좀 쫙 나와야 돼요. 오늘부터 나와야 돼요, 사실상. 어제 밤에 일 터졌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지금. 뭡니까, 이게? 뭔가 언론도 기분이 같다는 생각이 들고, 러시아 쪽에 타스 오늘 겁니다. 볼까요?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나토는 미국이 엮이는 국제 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을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게 젖을 뗀 거예요. 정을 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러시아가 해주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게 되게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왜냐? 미국이 뒤에서 나토를 동진시켰고 거기에 영국, 프랑스 등이 올라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래서 나토에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마무리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여백으로 미국은 한국한테 손을 잡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유럽 주요 국가들을 버리고 한국을 갈아탔다. 러시아와 타협하고 중국과 타협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전 세계 무역 루트를 서로 열고 그게 정점은 북한과의 관계겠습니다. 그걸로써 미국을 떠나려던 자본을 잡아놓는다. 그 과정에서 나토는 버려졌다. 일본은 끝까지 데리고 간다. 내 손아귀를 못 벗어난다. 이런 거를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1타 3피도 아니고 1타 4피, 1타 5피를 지금 트럼프는 뒤집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일 하나씩 만들면서 메시지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과 파트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셈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 오늘 참전하라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소통시키는데 우리는 조사단 보내겠다. 이게 앞으로 정상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물먹였다, 트럼프가 언짢아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다그코 세상에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문재인이 이야기하던 동맹관계의 재정립,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동맹관계의 현대화, 이것은 과거 방식의 큰 형님, 밑에 똘마니들, 이게 유럽에서 하던 방식이거든요. 미국이 하던 걸 거절한 바가 있습니까? 유럽이 오히려 거기에 길이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질질 물고 늘어지죠. 그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현재 지도자들이, 과거 방식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과거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제가 젖을 떼기 위해서 트럼프가 노력한다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물맥인 게 아니고 과거식으로 물맥인 건데 이게 앞으로의 관계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어겼는데 한국은 내가 판단해 보고
맞으면은 나도 동의하면은 같이 열심히 할 것이고 아니면 난 동의할 수 없다. 이게 다국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어제 이란이 미국 구축함을 폭격했다는 거, 미사일 맞췄다는 거랑 오늘 우리 HMM 나무에 사진 한 장 없이 폭발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첩보전의 영역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중들과 여태까지 계속 있어 왔던 뒤에 첩보전의 영역에 있었던 내용들이 지금 거리가 되게 가까워지고 있다. 예, 이게 세상이 바뀔 때가 되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서서히 노출시키고 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그래서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 아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대중들이 스스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그러면서 일부 서양의 사회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우리 BTS를 신의 영역을 신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서와 감정, 마음의 평화에서 BTS가 지금 기존의 불교나 기독교보다 더 좋은 걸 선사하고 있거든요. 자, 그게 그쪽의 영역이라면 그들의 역할을 너무나 멋지게 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트럼프와 이재명과 이란과 러시아가 이 역할을 지금 화내고 있는 겁니다. 공동의 적은 자본이에요. 자본이 험하게 움직이면 전 세상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 태도를 보면 거기에 추종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 경계선이 보이잖아요, 이제. 예, 우리도 느끼잖아요. 이게 힘겨운 싸움이다, 이게. 자, 그 과정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 우리도 보면 북파 공작원들, 이제는 이름 다 아시는 것이고, 우리도 북에 누군가를 보냈고,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추모비도 있고, 죽은 사람의 숫자도 있고, 죽은 사람의 이름도 있죠. 자, 국정원에 가면 국정 어디 별들 보이는 거 보셨죠? 거기 가서 이렇게 묵념하고 하는 거. HID도 그렇고, 국정원에 희생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다 한 번이라도 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하고 어제 구축한 건하고.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말로만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자, 이런 것들이 음모론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볼까요? 자, 퍼즐을 2024년 3월에 정말 희한한 일이 발생했죠. 볼티모어 다리에다가 엄청나게 거대한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선이 들이받았어요. 여기 하루에 배가 엄청나게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짤막하게 어디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이 배가 막판에 교각을 향해서 급하게 방향을 틀어서 가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리 위에서 무슨 작업하고 있던 사람이 대여섯 명이 떨어져서 사망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미국 정부 당국이 FBI나 CIA에서 와가지고 한 5일간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증거로 삼을 만한 걸 싹 다 빼갔어요. 내부 CCTV나 쉽게 말하면 비행기로 따지자면 블랙박스를 싹 다 빼갔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밝히지를 않고 바이든이 이 부서진 다리는 정부 돈으로 연방 정부 돈으로 세워줄게, 다시 지어줄게. 그러고 끝났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년에 배가 이게 몇 척 지나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이버 테러다라는 그런 주장이 계속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바깥에서 이걸 조종했다는 거예요. 이 배를 부딪히게. 그랑 똑같죠. 옛날에 수십 년 전이죠, 벌써. 미국 CIA의 가오리형처럼 생긴 그때 미국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던 스텔스 무인기가 이란 상공을 날아다녔는데 그 이란이 그것을 인터셉트 해가지고 이란 공군기지에 착륙을 시킨 바가 있어요. 그거랑 같은 사건이다. 그래서 미국이 허겁지겁 처리했다. 뭔가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뒤에 끈이 있어요. 이게 외국에서 개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북한의 핵 보유 이런 걸 계속 여러 번 주장했거든요.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발표를 했거든요. 핵 보유국이에요, 북한은. 그래야지 협상에 대해서 대중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왜 저렇게 희한한 나라랑 협상을 하냐? 때려 부셔버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인상을 계속 심어주고 있죠. 거기다가 지난번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테러 역량이 높다. 핵무기 더불어서. 그걸 뭘로 확인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아, 볼티모어 다리 붕괴 이기에. 저는 그때 러시아가 관여된 줄 알았거든요. 왜? 왜냐면 모스크바에서 테러 같은 게 크게 벌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북한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자기들 했던 흔적을 어떻게 했는지 남겼다. 미국은 그걸 말하지 못했다. 허겁지겁 덮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때 시도했던, 이건 제 상상력을 좀 최대치로 늘린 겁니다만은 참고는 되실 거예요. 바이든이 막판에 24년 10월경에, 9월 말, 요때경에 군사동맹권, 중국과 북한을 같이 포위하는 거였죠. 그래서 전 세계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였었어요. 근데 대만은 계속 찝쩍거릴 때입니다. 거기에 우리 윤석열과 기시다가 올라탔죠. 윤석열은 상대방을 물리치는 용도로 북한이라는 공적에 대해서. 거기다가 일본과 미국이 도와주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정권 연장, 반대 세력들을 누르는 거. 이거에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9월 말경에 바이든이 바로 발을 확 뺍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했던 게 바이든이에요. 국민들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거의 조약 단계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발을 뺀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뭔가를 보여준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핵무기에 더해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기시다와 임기가 얼마나 남지 않았던 기시다와 그리고 한참 짱짱해야 되는 윤석열한테 큰 타격을 준 거고 윤석열 내란의 기폭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그대로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제대로 보낼 수가 있어. 꼭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한번 보여줄게. 이런 걸 수가 있다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미국이 왜 돌변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전황이 이미 안 좋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또 이미 그러고 강공으로 가는 물결을 바이든이 올라탔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을 두드려야 되는 차례가 분명히 맞아요. 근데 거기서 발을 뺐다는 거죠. 그때 왜 뺐을까? 예. 자, 그런 의문 자체가 질문 자체가 적절하다 정도만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은 오늘 영상은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뭐 결론까지 동의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 거는 뭐 많죠. 또 미국이 노드스트림 폭파한 거 이어지는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이모 허시라고 탐사 전문 기자예요. 플리처상을 수상한 적도 있고 월남전 당시 강간, 살인 등을 포함한 미군의 어떤 전쟁 범죄를 고발해서 그들을 법정에 세우기도 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바이든의 어떤 신뢰성이라는 것을 비교할 때는 말이 안 되죠. 저는 이런 사람 때문에 미국이 쉽게 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내부 소스를 이용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노르웨이랑 손잡고 노르웨이는 그 해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포탄을 설치했다. 언제? 24년 초에. 그러면서 바이든은 그걸 두 개를 다 만지작거렸어요. 윤석열을 압박해서 북한하고의 종전선언, 트럼프를 이어서 종전선언에 또 열어놨었고 가능성도 한편으로는 폭발물도 노드스트림에 터뜨렸었고 그 두 가지 카드를 다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래서 담대한 구상까지 받아놓고 결국은 폭발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강공으로 간 게 한미일 군사동맹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는 보도 찾으면 다 나옵니다. 넓게 확대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데서 보도를 안 해줘서 그렇지. 노드스트림 누구 했을까요? 그래서 러시아산 저렴한 가스관으로 직통으로 오는 그 가스를 다 틀어막고 미국의 LNG 그것을 가스를 다시 얼려서 배로 실어서 다시 풀고 독일 같은 데서는 계속 러시아 가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LNG 저반 시설 보관 시설도 있기 때문에 다 새로 지었어요. 그 약속을 다 받아냈잖아요. 그리고 그 작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는 노르웨이도 가스관으로 연결이 안 돼 있었거든요. 유럽 시장에 거기에 LNG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번 유럽의 타격이 엄청나게 커요. 미치고 환장하죠. 바이든 때는 그랬다가 트럼프 때는 난 몰라라 하는 건 셈이거든요.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유럽 전체에 몰락이 빨라진 거예요. 그 에너지 값이 올라가가지고 그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그 가격을 전부 다 국민들한테다가
증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라 돈을 거기 넣어서 상쇄시켰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죠. 돈 어디 갔냐? 미국과 노르웨이 LNG 사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게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이번 독일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래서 독일이 좋아한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런 게 보도를 안 타요. 보도를. 가스관이 폭파돼서 그것 때문에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보도 안 타죠. 그건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게. 자, 무한공항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조류충돌 보고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땐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무 자료도 없이 근거도 없이 이런 것으로 결정을 하느냐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2024년 12월 19일인데 내란이 2024년 12월 13일에 있었고 그다음 북파 공작원들이 특수부대원들이 충주공항과 대구공항 아직도 일주일, 2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 폭발물을 가지고 복귀 명령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2주일 뒤면은 12월 3일에서 2주일 뒤면은 12월 10 며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 왜 연계를 안 해요? 가능성을 열어둬야죠. 반드시 이거다가 아니라 더욱 놀라운 일은 사고가 나자마자 바이든이 그 정신없는 바이든이 제정신도 아닌 바이든이 깊은 슬픔을 느낀다 그러면서 조사팀을 구성해서 지원하겠다. 보인도 올 것이다. 이건 체감 거예요. 뭔가가 미국에 들어와서 조현천이 미국에 도망갔을 때 박근혜 때 방첩사령관이었죠. 기무사령관. 그 어문권 밝혀지니까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 잡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번에 윤석열은 잡혔죠. 미국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조현천의 쿠데타는 문재인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박근혜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박근혜와 미국 정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세월호가 등장하는 거죠. 미국을 해먹으려고 했던 부분은 치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동의가 되실 겁니다. 분위기를 봤을 때. 남의 나라에 이렇게 개입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쏟아내는 발언이 뭡니까? 우리가 조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온 거예요. 이거죠. 예전에도 AI죠. 제주공항 사고 핵심 원인을 규명할 비행기록 장치가 데이터 연결 커넥터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해 국내 분석이 불가능해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이송되어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늦어질 것 같다. 이거는 체감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고 어찌할 그게 분위기를 마련해 주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미국이 바로 의사 표명을 하고 우리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그 제일 뒤에 있던 꼬리 날개에 있던 성문 2명 살았잖아요. 그래서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바짝 부서진 곳에서도 다 구해서 데이터 다 풀어요. 못 풀었다는 것보다 풀었다는 얘기를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육지에 육상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지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비행기가 바다에 깊이 빠져서 못 찾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만 이거 납득하기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봐야죠. 자,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나 어떻게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3년 정도 될 수도 있다. 이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국내 언론의 보도는 이게 조류에 의해서 그런 것이 분명하더라고. 그냥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잖아요. 이건 뭔가 속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게 제가 국회의원 김원인데 그때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조사위원회가 나왔거든요. 좀 전에 그 미국으로 보내서 판단해야 되겠다. 뭐가 빠져가지고 했던 데가 조사위원회에서의 결론일 거예요, 아마. 그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국토부죠.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김원입니다. MBC 보도가 딱 났어요. 전부 다 친정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뒤에 콘크리트 방어막 만든 사람, 그 사람 자살했죠. 냄새가 아주 희한하죠. 그런데 김원희가 언급했던 그 기사, 김원희의 어떤 제보, 지적사항, 전부 다 정부 사람들이 공정한 조사가 되겠느냐. 그 기사가 하루 만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정부 편향적인 그 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즉 미국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10중 8구. 아직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내란의 주요 세력들은 아주 살기등등했어요. 아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방첩사에서 국정원에서 어떻게 해서 밖에 조그만 기업하고 손잡아서 북한한테 전쟁 일으키려고 무인기까지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구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피하게 전쟁을 벌이려고 해서. 그런데 12월 3일까지 하고 특수부대원들이 청주공항과 대구공항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하루 2, 3일 차이밖에 안 되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발생한 무안공항 사건에서 내란과 그의 연계성이 없다라고 아예 누구도 말 끊으지도 않았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정도 제가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서 그 의문에 어느 정도 타당하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김은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너 입을 닫았니? 그 이후에. MBC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그 기사 내렸니? 결국은 김은희가 비판하던 그 조사위원회 구성을 가지고 블랙박스를 미국으로 넘겼다. 미국은 잡고 안 가르쳐준다. 블랙박스 회사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답 금방 나올 겁니다. 그리고 김은희한테 안 물어보고, 물론 그건 대답을 안 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가장 핵심, 무게중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트럼프의 말이 아니라 이재명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런 게 분명히 하나 떨어졌었죠. 예. 어제 제가 이제 헌법 개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방 우대를 언급하자 이런 이제 권어월 보훈처장의 제안을 소개를 드리면서 그것을 이재명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북한과의 교류를 넘어서 한 국가로 가는 방향.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게 지금 트럼프의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거든요. 두 나라가 티격태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투자가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청사진이 같이 그려진다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고 봐지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개성공단 할 때 재미있었거든요. 거기 진출했던 기업들이. 그렇지만 대통령 바뀌니까 끝났잖아요. 그게. 맞죠? 그래서 그것을 타산지식으로 삼는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청사진이 나와야 돼요. 지금은 개성공단 때 뭐 남비 만들고 이런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미국의 주요 핵심 기업들, 차세대 신기술들을 위한 생산 기지가 돼야 되고 북극 항로에 중요한 그게 돼야 되고 러시아하고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되는 핵심 거점이 돼야 되는데 확대되는 개성공단식으로 해서 또 정권 바뀌고 남쪽 북쪽에 각각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또 서로 삐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불안정하다. 그런 틀은 아니다. 분명히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동의되시죠?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미국 자본의 투자는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모르겠습니다. 천장을 뚫고 하이킥이 될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걸 안정적으로 받으려면은 남북의 틀이, 협력의 틀이 엄청나게 공고해야 되는데 그것의 핵심은 한 나라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역할, 남한의 역할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건 이미 문재인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거는 미국이 그래야만 내가 장기적인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세계가 원하는 바예요. 자, 그러면 북한 정권의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윤석열 담대한 구상에서 나왔지만 재래식 전력의 군축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한 나라 시스템으로 간다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북이 하나 된 남북이 핵무장 국가가 되는 거. 북한의 핵무기, 남한의 핵추진 잠수함. 그런 그림일 가능성이 높고 그걸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투자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북한 해외 자본의 한국의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기 위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 주식 시장만의 관행을 많이 없애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전체, 한반도 전체에 대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많은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돼요. 맞죠? 예. 누가 거기서 비집고 들어올 틈을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 정도까지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이야기는 충분히 오고 갔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벌써 10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단계를 제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게 지금 미래 전개가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한의 여자 어떤 클럽 축구단이 한국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오는 그 큰 이벤트예요. AFC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을 한국에서 하는데 북한이 남한에 가겠다, 수원에 가겠다, 5월 20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야, 이 타이밍에 이거 나오는 거 보세요. 네, 이게 이재명의 입을 지켜봐야 되는 이유죠. 이게 핵심이에요. 날짜도 5월 20일. 트럼프의 시진핑 중국 방문이 5월 14일, 15일이에요. 물론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그때 잘 안 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몽골 간다고 그랬을 때 미국 요청해서 간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북한하고 그거 하려고 바이든 때. 근데 노드스트림 폭파하면서 북미 종전선 물 건너 갔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전 계속 지속하면서. 결국 그 교황이 가긴 갔죠. 그래도 뻘쭘하게. 그걸 맞이하는 몽골 대통령의 표정도 정말 뻘쭘했거든요. 이것도 그래 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